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좋은 직장도 있고, 가족도 있고, 먹고 살 만한데. 왜 늘 뭔가 부족한 것 같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오늘도 피곤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남의 SNS를 보며 저 사람은 좋겠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내일은 뭐가 달라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없는 것만 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끝없이 이어지는 욕망의 사슬.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듯. 우리는 평생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쫓으며 살아갑니다. 구독자님,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만복이 찾아옵니다.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행복은 시작된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새로운 획득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의미를 깨달을 때 생긴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것,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행복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것.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지 않는다는 것. 밤에 편히 잠들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몸이 아파본 사람만 압니다. 곁에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 불이 켜져 있다는 것. 아무 말 없이도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힘들 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든 게 사라집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내가 매일 누리던 그것들이 사실은 기적이었구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우리는 후회만 남깁니다. 중년 이후 삶이 주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건 부족함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보지 못하는 익숙함의 저주라는 것.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 따뜻한 물로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출근길에 맑은 하늘을 봤습니다. 점심에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퇴근 후 편안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는 걸을 수 있는 것이 꿈입니다. 전쟁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하루가 소원입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에게는 따뜻한 집이 천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의 가치를 모르고 없는 것의 환상만 쫓고 있다고.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아프지 않은 하루, 따뜻한 집, 누군가의 안부 전화, 퇴근 후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평범한 시간. 이 모든 순간이 사실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개를 돌리지 않아서, 우리가 감사할 줄 몰라서,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깨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을 열며 느껴보세요. 이 안전한 공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단 하루만이라도 이미 가진 것을 세어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새로운 무언가를 얻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곁에 있던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한가요? 아니, 솔직히 말해보세요. 언제 마지막으로 나 지금 행복하다라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늘 행복을 찾아 헤맵니다. 더 나은 미래,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고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혹시 우리가 찾고 있는 행복이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이었던 건 아닐까요? 행복은 고통이 비켜난 틈에서 조용히 모습을 드러낸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평생 오해하고 살았던 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고통의 중단이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행복이 그저 고통이 멈춘 상태라니? 그게 전부란 말인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맨 행복이 그저 아프지 않은 상태라는 건가? 하지만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깊이를 압니다. 허리가 아팠던 적 있으신가요? 디스크로 고생해 본 적은요? 그때를 떠올려 보세요. 걷는 것도, 서 있는 것도, 심지어 누워 있는 것조차 고통이었던 그 시간.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리며 제발 이것만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순간. 그러다 어느 날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날 아침 당신은 무엇을 느꼈나요? 아무렇지 않게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 지금 안 아프네. 그 순간 온 세상이 다르게 보였을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입니다. 크고 화려한 감정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저 고통이 잠시 내려놓은 공간, 그 비어있는 자리에서 느껴지는 편안함.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상사의 압박, 동료와의 갈등, 끝없는 업무. 매일 출근길이 지옥 같았습니다. 퇴근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주말에도 월요일 생각에 우울했습니다. 그러다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갈등이 풀리거나, 프로젝트가 끝나거나, 상사가 바뀌거나, 그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출근길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퇴근 후 집에 와서 TV를 보는 평범한 시간이 너무 좋습니다. 주말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습니다. 이것도 행복입니다. 고통이 비켜난 자리의 행복입니다. 우리는 종종 특별한 기쁨만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승진해야 행복할 것 같고, 복권에 당첨되어야 행복할 것 같고, 여행을 가야 행복할 것 같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순간들도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건 찰나입니다. 순간의 폭발 같은 기쁨. 그리고 그것은 곧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진짜 인생은 그 일상입니다.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출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잠을 자는 평범한 일상. 인생의 99%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평범함이 유지되는 날이 사실은 가장 귀한 날들입니다. 아프지 않은 날, 큰 사고가 없는 날, 누구와도 다투지 않은 날, 별일 없이 조용히 하루가 지나간 날.
이런 날을 우리는 지루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런 날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왜냐하면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은요?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가장 간절한 게 뭐냐고. 그들은 대답할 겁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소파에 앉아 TV나 보고 싶어요. 평범한 일상.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은 화려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저 고통 없는 평범한 하루입니다. 행복은 늘 조용하게 옵니다.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팡파르도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음악도 깔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통이 물러난 자리의 고요함 속에서 문득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 숨이 편안해지는 순간, 아, 괜찮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때가 바로 행복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우리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행복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를 더 가져야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화려하게.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행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는 겁니다. 고통을 빼는 겁니다. 불편함을 빼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빼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서 지금 가장 큰 고통이 뭔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경제적 압박인가요? 인간관계의 갈등인가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인가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세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조금만 덜어내도 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치료를 시작하세요. 빚이 있다면 조금씩 갚기 시작하세요. 관계가 힘들다면 거리를 두세요. 일이 과하다면 조금 줄여보세요. 행복을 잡으려 애쓰지 마세요. 고통을 조금 덜어내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고통이 비켜난 그 빈자리에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위대한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고통 바로 옆에 있습니다. 고통이 한 발짝 물러서는 순간, 행복은 그 자리를 채웁니다. 오늘 당신의 고통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금만 덜어보세요. 그리고 느껴보세요. 그 비어있는 자리의 가벼움을. 그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행복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과거를 후회하며 서 있나요? 아니면 미래를 걱정하며 서 있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서 진짜 지금 이 순간을 살았던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할 일을 걱정했고, 출근하면서 어제 실수를 후회했고, 일하면서 퇴근 후를 기다렸고, 저녁을 먹으면서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지금이 아닌 곳에 살고 있습니다. 3장. 미래만 바라보는 사람은 결국 지금도 미래도 잃는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을 잃은 사람은 결국 미래도 살지 못한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미래를 준비하려면 지금을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닌가? 성공하려면 현재를 버리고 미래에 투자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옳았다는 것을. 20대 때를 떠올려 보세요. 그때 우리는 30대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그때는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20대를 희생했습니다. 놀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줄이고 싶은 걸 미뤘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안정되면 그때 살자라고 다짐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었습니다. 행복해졌나요? 아니요. 이번엔 40대를 기다렸습니다. 40대가 되면 승진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들도 좀 크고, 그때는 정말 여유가 생길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30대도 희생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습니다. 건강을 뒤로 했습니다. 취미를 포기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40대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또 무엇을 기다리게 될까요? 50대. 은퇴 후, 아니면 죽기 직전까지 나중에를 외치며 살게 될까요? 이것이 우리 대부분의 삶입니다. 지금은 늘 지나가고 행복은 늘 앞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신기루처럼 가까이 가면 또 멀어지는 그런 행복.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쇼펜하우어는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고. 미래는 현재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미래는 사실 매일매일의 현재가 모여 이루어진다는 진실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오늘을 희생하면서 어떻게 내일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불행한 사람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에 갑자기 행복해지는 마법은 없습니다. 행복한 미래는 행복한 오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미래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20대에는 공부만 했습니다.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때 놀자. 30대에는 일만 했습니다. 승진하면 그때 여행 가자. 40대에는 돈만 벌었습니다. 집 장만하면 그때 쉬자. 50대가 되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하는지, 어떻게 즐거워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미뤄온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잊어버린 겁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함께 즐길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족은 이미 멀어졌고, 친구들은 연락이 끊겼고, 건강마저 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재를 버린 대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경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를 버리면 미래도 없다는 것. 왜냐하면 미래가 왔을 때 당신은 또다시 그 미래를 희생하고 다음 미래를 기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악순환입니다. 평생 나중에를 외치다가 죽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되 오늘을 희생하지 마라. 오늘도 충분히 살아라. 오늘도 행복을 느껴라. 오늘도 소중한 사람과 시간을 보내라. 오늘도 좋아하는 일을 하라.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도 준비하는 겁니다. 한 모금의 따뜻한 차를 마시는 시간. 이것은 5분입니다. 이 5분이 당신의 미래를 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5분의 여유가 당신에게 힘을 줍니다. 잠깐의 산책. 이것은 20분입니다. 이 20분이 당신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20분이 당신의 건강과 정신을 지켜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것은 1시간입니다. 이 1시간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1시간이 당신이 왜 일하는지 그 이유를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내게 건네진 작은 친절. 길에서 마주친 미소.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 이런 순간들. 이것들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삶입니다. 이런 순간들이 쌓여서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10년 후에 돌아보았을 때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매일 야근했던 기억, 주말마다 집에만 있었던 기억, 늘 피곤하고 짜증났던 기억, 아니면 가족과 웃었던 기억, 친구들과 수다 떨었던 기억,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여유를 즐겼던 기억. 미래는 당신이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래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미래는 저절로 따라옵니다. 행복한 오늘들이 모여 만든 행복한 미래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순간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 오늘, 지금, 이 순간. 여기가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차갑게구나. 직장 동료, 가족, 친구.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냉담한 태도에 상처받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무신경하지?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성격이 나쁜 거라고, 저 사람은 이기적인 거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의 냉담함은 성격이 아니라 짐의 무게에서 나온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진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통을 이미 짊어지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저는 예전에 한 선배를 미워했습니다. 그는 항상 무뚝뚝했고, 인사를 해도 대충 받았고, 도움을 요청해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나쁜 사람이야. 인간성이 문제가 있어.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이라는 것을. 어린 두 자녀를 돌보며 병원비를 감당하며 매일 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그의 무뚝뚝함은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버티기에도 벅찬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남에게 따뜻하게 대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여유가 아니라 여백이 없었던 겁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담을 수 없습니다. 물컵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물이 가득 찬 컵에 물을 더 부으면 넘칩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신의 고통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남의 고통을 담을 공간이 없습니다. 누군가 무심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감당하기 버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버티는 데만 힘을 쓰고 있어 남의 고통을 품을 여백이 없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그 퉁명스러운 동료. 혹시 그는 빚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 모임에서 무뚝뚝한 삼촌. 혹시 그는 사업 실패로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자에 답장도 안 하는 친구. 혹시 그는 우울증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짐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통찰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도 힘들 때는 남에게 따뜻하게 대하기가 어렵지 않았나요? 몸이 아플 때, 일이 꼬여 있을 때, 가족과 다툰 날. 그런 날에는 누가 친절하게 말을 걸어와도 짜증이 났습니다. 웃어주고 싶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유가 부족한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도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간성이 별로지? 왜 나는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할까?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지금 짐이 무거운 것뿐이라고.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밝고 친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 챙기고 누가 힘들면 먼저 다가가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아이의 사춘기, 남편의 사업 실패. 한꺼번에 몰아친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전화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왜 저래? 성격이 변했나? 하지만 그녀는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짐이 너무 무거워진 것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 타인을 이해하는 힘은 내 마음에 여백이 생길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내가 행복하고 평온할 때 나는 남에게도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벼울 때 나는 남의 무거움도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고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다. 남에게 친절하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돌보세요. 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덜어내세요. 내가 편안해져야 남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둘째, 이 깨달음은 타인을 덜 미워하게 만들고 나 자신에게도 관대해지게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대한다면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때 내 짐이 너무 무거웠다는 것을. 길을 가다 누군가와 어깨가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예의도 없나?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혹시 그 사람은 지금 응급실로 달려가는 중인가요? 혹시 방금 나쁜 소식을 들은 건 아닐까요?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삶을 모릅니다. 그러니 조금 더 너그럽게,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그 사람도 당신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하루를 버티고 있는 사람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이 가르침은 세상을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덜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신에게도 덜 가혹하게 만듭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도 모두 자신만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무겁습니다. 말하지 않지만 아픕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이해하려 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건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야. 그저 짐이 좀 무거울 뿐이야. 조금씩 내려놓으면 돼.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선물한 이 깨달음은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나요?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것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그 좋은 것은 누구에게 좋은 건가요? 당신에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보기에 좋은 건가요? 행복은 내 자리를 찾았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쇼펜하우어 철학의 마지막 핵심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 본성과 맞는 자리를 찾을 때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너무 당연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 당연한 진리를 평생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사색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기업 영업팀에 들어갔습니다. 왜? 모두가 부러워하는 회사였으니까. 연봉이 높았으니까. 부모님이 자랑스러워했으니까. 매일 그는 고객을 만나야 했습니다. 술자리를 가져야 했습니다. 활발하게 웃고 떠들어야 했습니다. 네트워킹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성공했습니다. 실적도 좋았습니다. 승진도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밤 집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게 소진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했지만 불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경고한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과 맞지 않는 자리에서는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할 수 없다고. 누군가는 조용한 일이 맞습니다. 연구원, 작가, 프로그래머, 혼자 깊이 파고드는 일. 이런 사람에게 영업이나 마케팅은 고문입니다. 누군가는 움직이는 일이 맞습니다. 영업, 행사 기획, 교육, 사람을 만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일. 이런 사람에게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건 감옥입니다. 어떤 사람은 안정 속에서 피어납니다. 규칙적인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 변하지 않는 환경. 이런 게 그들에게는 안전함이고 행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전 속에서 살아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변화하는 환경, 예측 불가능한 모험. 이런 게 그들에게는 활력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자리 대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 친구들이 선망하는 회사, 사회가 인정하는 지위. 우리는 나를 버리고 남들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버팁니다. 억지로 맞춰갑니다. 내 본성을 숨기고 그 역할을 연기합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의대에 갔습니다. 왜? 부모님이 원했으니까. 안정적이니까.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그녀는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환자들도 좋아했고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병원 가는 게 무거웠습니다. 의학 공부는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환자를 보는 일은 의무감으로 했을 뿐 즐겁지 않았습니다. 50대가 되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잘못된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성공했지만 불행한 삶.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과 행복은 다르다. 성공은 남들의 기준이고 행복은 나의 기준이다. 행복은 크고 화려한 목표가 아닙니다. 남들이 박수 쳐주는 성취가 아닙니다. 행복은 나에게 편안한 자리를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억지로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숨이 편안해지는 자리.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있는 그대로의 내가 받아들여지는 자리. 그곳이 바로 행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조용한 성격인데 굳이 사교적인 직업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활발한 성격인데 굳이 연구직을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안정이 필요한 사람이 굳이 모험을 할 필요 없습니다. 도전이 필요한 사람이 굳이 안전만 추구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의 기준으로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당신에게 물어봅시다. 혼자 있을 때 편한가요? 사람들과 있을 때 편한가요? 계획적인 게 좋은가요? 즉흥적인 게 좋은가요? 머리로 생각하는 게 편한가요? 가슴으로 느끼는 게 편한가요? 안정이 중요한가요? 자유가 중요한가요? 정답은 없습니다. 당신의 답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 답에 맞는 자리를 찾으세요. 남들이 뭘 하든, 부모님이 뭘 하든, 사회가 뭘 하든, 내 본성에 맞는 자리를 선택하세요. 작은 회사지만 내 속도로 일할 수 있는 곳이 당신에게는 대기업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연봉은 적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당신에게는 고연봉 직장보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한 일상이 당신에게는 최고의 성공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나를 아는 만큼 행복은 내게 가까워진다. 내가 누군지 알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찾았을 때 마침내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남들의 부러움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안함. 오늘부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자리에 있는가? 만약 아니라면 용기를 내세요. 바꾸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행복은 나답게 사는 것이다. 내 본성에 맞는 자리에서 억지로 연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행복은 완성된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